반갑습니다.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입니다. 오늘은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 저격수의 장면을 저격수의 시점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화는 2014년도 작품이며 크리스 카일이라는 미 네이비실 저격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 안에 저격수의 성격, 임무, 장비 등 다양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기서 훈련 받고 있는 장면이네요. Master our breath, we master our mind. Pulling the trigger will become an unconscious effort. You will be aware of it, but not 저렇게 발도 directing it. 딱 붙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 발이 딱 붙은 상태에서 아주 편한 딱 자세로 사격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장면 잠시만요. 지금 장면 같은 경우는 미 네이비실을 수료하고 이제 저격수 훈련을 받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 장면을 보시면 이제 상체를 표적을 두고 사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작은 목표물에 사격을 해야 조금 더 정밀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 시에 이렇게 작은 목표물을 사격을 해야 이제 실전 나갔을 때 조금 작더라도 조금 크더라도 조금 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화에 네이비실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훈련할 때 네이비실 이제 저격수들이 저희를 높게 평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네이비실은 항상 상체 표적을 놓고 사격 훈련을 하는데 저희는 뭐 500m가 됐든 계속 그 이상이 됐던 이 X10에 넣는다고 그래서 실력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서 혹시나 저격수 훈련을 하시는 분들, 사격 훈련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작은 표적을 놓고 사격 훈련을 하시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You got your off eye shut? Well, if I close my off eye, then I can't see what's out there. There's nothing out there but the target. Sir, there's something out there. Punch it. 반대쪽 눈을 감았냐고 크리스 카일 주인공에게 교관님이 말을 하는 장면인데 댓글들에도 양안이 맞냐 또 한쪽이 맞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처음에는 한쪽 눈으로 적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스코프와 이 눈이 제가 저번 화에서 일직선상으로 일치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일치가 되어도 스코프가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이렇게 십자가가 딱 있는데 거기에 음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 음영이 생기면 암만 내가 정조준해서 쏴도 거기 잘 안 맞거든요. 음영이 다 없어진 공간, 명확한 딱 십자가선만 나오고 그 음영이 없어진 공간이 딱 나와야 정밀한 사격, 그러니까 정확한 사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사격을 하시다 보면 봤는데 한쪽이 음영이 생긴다. 그러면은 최대한 빠르게 음영이 안 보이는 곳으로 내가 찾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런 훈련이 숙달될 때까지는 단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익숙해지셨다. 얼굴 딱 됐는데 그냥 스코프 바로 일치가 된다. 그러면은 양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단안으로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동 표적들, 시속이 좀 빠르고 혹 우리가 뭐 실제 작전을 나가서 누군가를 관찰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움직이잖아요. 차를 타고 움직일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는데 스코프만 보고 있으면 놓칠 확률이 조금 높아요. 이 한쪽은 스코프를 보되 반대쪽 눈은 주변을 관찰해야 조금 표적을 추적하기에 용이하고 그리고 저희 훈련을 할 때도 선별 사격을 주로 합니다. 저희 때는 400m 정도의 이제 색깔 풍선을 막 여러 곳에 엄청 광범위하게 퍼뜨려 놓고 저희 팀장님께서 색깔을 딱 불러주시면 그 색깔을 바로바로 맞춰야 되는데 단안으로 하게 되면 추적하기가 선별하기가 엄청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실제 훈련에 나가거나 작전에 나갔을 때도 한쪽 눈을 봐야 내 위치가 발각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나는 임무를 완수했는데 내 위치가 발각돼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빠르게 주변을 살피면서 즉각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양안. 그래서 양안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혹 좀 불편하다. 그러면 한쪽 눈을 하셔도 돼요. 다만 빠르게 뜨고 감고 뜨고 감고 이런 것들 좀 반복해 주시면 좋은데 한쪽 눈이 조금 편해졌다. 그러면 양안으로 훈련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I'd keep that head down, Tex. Mooch got snipers too, you know. Sniper won't aim for your head. Man, they got this one sniper that's been hitting headshots from 500 잠시만요. yards out. 주인공 크리스 카일이 이제 동료들과 이제 첫 파병에 나와서 무스타파라는 이제 이라크 저격수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는데 머리 조심해라, 머리 바로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크리스 카일은 머리 뭐 우리는 저격수는 머리 안 맞춘다 막 이렇게 하는데 혹 배그 막 게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헤드샷 뭐 뚝배기 날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안 맞추냐? 실전 나갔을 때는 어쨌든 한 발로 그 사람을 전투 불능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겨냥했을 때는 사실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격수는 머리 겨냥 안 해라고 말한 거고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거리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라크 저격수는 뭐 450m에서도 머리를 날린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면 400에서 500 안쪽으로는 7.62mm 정도 쏴도 탄이 바람의 영향이 크게 막 받진 않아요. 500m 이상부터는 사실 바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상 헤드샷은 좀 어려울 수 있고, 뭐 지금 주인공 크리스 카일이 300 윈체스터 매그넘 탄을 쓰거든요. 근데 그 탄은 아무래도 사거리도 한 1000m 정도 넘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308을 쓴다, 500m 이상은 절대 헤드샷을 맞추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두의 무게가 조금 무거울수록 바람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300 윈체스터 매그넘을 지금 주인공 크리스 카일은 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댓글들이나 이렇게 보면 저희 이제 UET 그리고 우리나라 저격수들이 어디까지 쏠 수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일단 저희 UET 같은 경우는 사격장에서 500m 사선에서 계속 나와 있어서 500m 사선으로 쏘고 있고, 그 외에 타 부대 그리고 타 사격장에 한 1300m까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몸통 안쪽까지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쏘고 있고, 수준이나 능력들은 그 이상의 거리가 돼도 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아직 환경은 그렇게 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저런 거 좋네요. 이렇게 한쪽 팔 대고 사격하는 거. 최대한 반동도 잡고 안전하게 잡을 수 있게끔 하는. 방금 장면을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총을 잡고 이쪽 반대팔을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잡고 사격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쪽 장면은 실제로는 12.7mm나 이런 큰 병기들을 쏠 때는 여기 밑에 모노포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되어 있어서 병기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7.62mm 이런 병기들, 이런 모노포드가 없는 병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기들은 이 견착한 상태에서 앞으로 좀 밀면서 이렇게 밀고, 이 양각대가 고정된 상태에서 약간 앞으로 민 상태로 완전 밀착, 완전 견착이 된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데, 그것도 조금 불안정하다 싶을 때는 이 반대팔로 이렇게 딱 잡은 상태에서, 그럼 내 상체가 완전 고정이 딱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격을 딱 했을 때 최대한 안전하게 사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격수에 좀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좀 세세한 부분들도 잘 다뤄놓은 영화이기에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하죠. 사격을 해서 괴로움도 있을 테고, 아무래도 장시간 저 자세로 저 한 자리에 있어서 아무래도 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낮부터 계속 야간까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렇게 되면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한 8시간 이상 됐을 때 교체할 수 있는 저격수가 있으면 교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장면은 낮부터 밤 그리고 동이 트고 이제 아침이 됐을 때까지 한 자리에서 계속 사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아군이 와가지고 아우 냄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자리에서 소변을 다 해결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전을 나가면 언제 샷이 떨어질지 몰라서 이 위치 내에서 반격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소변이나 생리 현상을 해결하고 있을 때 샷이 떨어져도 바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저귀 차고 하나요? 라고 막 물어보시던데, 기저귀는 웬만하면 잘 안 차고요. 그냥 주변에 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에도 보시면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장소 바로 옆에 이렇게 뭐 소변을 넣은 흔적이나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당연히 냄새도 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아군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저런 자세로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임무를 하는 것이 저격수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is wife said he was carrying a Quran. Look, I don't know what a Quran looks like, but I can tell you what he was carrying. It was pressed metal, shot 7.62s, and it looked just like an AK-47. So you tell me what he was carrying. 지금 장면은 이제 작전 임무를 다 마친 건 아니고 나의 지금 역할을 끝내고 주인공이 상부에 보고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뭐 저희도 그랬고 이제 영화 내에서도 어떤 적을 죽였는지, 이 사람의 성별은 무엇인지, 키는 어떻게 되는지, 옷은 어떻게 입고 있었는지, 이 사람이 뭘 들고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날의 바람은 어땠는지, 온도는 어땠는지, 내가 무슨 탄을 썼는지, 어떤 총으로 사격했는지,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하기도 하고, 그 기록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혹 다른 날 또 다른 비슷한 데이터가 있을 때는 그 데이터를 바로 활용해서 빠르게 사격할 수 있도록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소말리아 갔을 때도
어떻게 제가 관측 임무를 했는지 어떤 저격수 임무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상세히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혹 기록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격 기록에 대한 부분들은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이 훗날 어떤 상황에서도 용이하게 쓰이기 때문에 저격수는 그 데이터가 곧 자기의 목숨보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 오조준 값이 암만 정확하다 해도 나의 오조준 값이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축적해두고 사용할 수 있는 저격수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격수 크리스 카일이 저격수 임무보다는 공격팀과 한 팀이 되어서 해병대와 이렇게 육군들과 한 팀을 이뤄가지고 내부 소탕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고 계속 검문 수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의심되는 집을 수색을 했는데 남자와 가족들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이런 남자의 팔꿈치가 이렇게 까져 있는 것들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따라가서 그 주변을 관찰하면서 그 안에 뭐 총이 나오고 이렇게 한 장면이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것처럼 저격수뿐만 아니라 특수전 요원이라면, 특히 또 저격수라면 저런 눈썰미가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판단이 조금 빠르게 설 수 있어야 하고, 저런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저기 있는 총을 발견함으로써 우리 아군들의 위험을 없애고 또 아군들 지켜내고 하는 장면인데, 촉이라고 할까요? 촉을 곤두 세우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하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뭐 건물을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악수를 좀 먼저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비상구나 이런 출입구를 확인을 해두고 혹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좀 같은 인물이 반복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저는 스케줄을 좀 변경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를 바꾼다던가 사람이 좀 많은 곳으로 간다던가,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혹시 모를 정말 잘 없는 그런 상황도 제가 피할 수 있고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저기 주인공이 따로 관측소의 역할을 두지 않고 혼자 이제 저격수의 역할과 관측수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사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사거리 측정기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망원경처럼 돼가지고 이걸 보면 안에 네모난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그거를 딱 찝으면 거리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냥 대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 거리를 확인하고 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300m인데 나는 지금 200m에 이 내 모든 세팅 값이 설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350m 나왔다. 그럼 내가 또 350m 돌리고 이렇게 하면 사실 표적을 놓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다 오조준을 쓰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부대에 있을 때는 항상 300m를 세팅해 두고 100, 200, 400, 500 넘어서는 다 우조준으로 사격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조준 값을 잘 설정해 두고 가지고 있어야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저격수가 됩니다. Don't pick it up. Don't you pick it up. 잠시만요. 지금 상황은 이제 저격수가 RPG를 로켓포를 쏘려고 하는 이제 한 명을 사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꼬마 아이가 그 RPG를 또 잡아서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아군을 또 살리려면 아이를 사살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해 있는데, 그런 저격수의 감정이 많이 담겨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군 네이비실 저격수들과 훈련을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민간인과 적군을 구별하는 일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민간인인지 적군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상황을 보고 행동 패턴을 보고 내가 분석해서 선별해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방금 저런 부분들처럼 저런 아이도 적군은 아니지만 우리 아군에게 혹시 몰라서 잘못해서 쏠 수도 있는데, 그럼 저 아이가 실수로 쏴도 우리 아군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나의 동료, 나의 뭐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내가 감내하고 사살해야 하는데, 아무리 우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격을 한다 해도 큰 죄책감이 오고 외상 스트레스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는 외상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파병 가기 전에 한번 다루고 갔다 와서 한번 다루고 6개월 뒤에 또 한번 다루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고, 실제로 저희 부대 같은 경우도 이제 파병 다녀온 후에 또 외상 스트레스를 또 심리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Oh, it's him. It's your call, Chris. Quick reaction force is 20 minutes out. You stand the fuck down.
you got it, take it, man. Aim small, miss small. 잠시만요. 이라크의 저격수의 위치를 확신을 하고 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팀과 주인공 크리스 카일이 좀 갈등하는 장면인데, 확실하면 쏴라, 자신 있으면 쏴라 이제 얘기하는데, 딱 주인공 크리스 카일이 말도 없이 딱 그 조준, 그러니까 단발을 딱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좀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팀이 적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상 총을 발사하면 우리의 위치가 들켜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내가 이라크의 저격수를 사살할 것인가, 기다렸다가 지원을 받을 것인가, 조금 많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나였으면 과연 저 상황에서 사격을 했을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크리스 카일 저 주인공은 사격을 했잖아요. 이라크 저격수로 인해서 미군들이 피해를 워낙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받고, 그 이라크 저격수가 미군을 죽이는 동영상을 팔고 막 많이 올릴 정도로, 그래서 더 두려움을 심고, 그래서 그 이라크 저격수를 잡으려고 미군 저격수를 엄청 많이 투입했지만 종종 실패했었는데, 저 크리스 카일이 딱 저 장면에서 이제 사격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도 죽을 수가 있지만 조금 더 많은 미군들을 위해서 저 저격수에게 희생당하지 않게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격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근데 지금 우리 아군의 이 몇 명, 우리 팀의 목숨은 살 수 있을지언정, 혹 내가 지금 사살하지 못하면 또 그 외에 또 우리 아군들의 생명을 워낙 많이 앗아갈 수 있는 저격수이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관점을 보다 보니 자신도 있었겠지만 엄청난 위험 요소였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아까 꼬마 아이를 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장면도 마찬가지고, 사실 생명이 다 중요하잖아요.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생명이 없지만, 그래도 저 적군을 사살해야 우리 아군을 구할 수 있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으니까, 내가 암만 괴로워도 그런 부분은 내가 감내하고 우리 나라, 우리 아군들을 위해서 사격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게 또 저격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괜히 조금 감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군인 모두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뭐 군대 갔다 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북한 도발을 포격을 할 때도 있고,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수류탄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런 항상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뭔가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 한편으로는 많이 불편하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나라 군인들, 그리고 뭐 소말리아를 가고 뭐 이라크를 가고 많은 특전사와 해병대와 육군, 뭐 해군, 많은 군 장병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각 임무를 잘 띠고 있으니까 잘했다 한마디 해주고 고생한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구나 라는 좋은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군이 또 빠졌네요. 제가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나라 전체 군인분들을 많이 존경해 주시고 많이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또 자식이고. 그리고 혹시 이 영화가 조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궁금하시면 이 영화를 보실 때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눠가지고, 초반에는 이 저격수 크리스 카일의 역할이 육군과 해병대, 미군의 어모를 담당하고, 그래서 조금은 사이드에서 외곽에서 이제 어모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중반에는 조금 이제 해병대와 같이 팀이 되어서 내부 소통도 같이 하고 조금씩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후반에는 단독 작전권도 부여받고, 그러면서 이제 병기도 좀 달라지고 안에 임무들도 많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스나이퍼 영화를 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에이전트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